자, 일단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왔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를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전 거 살짝 보면은 그래서 저번 주 했던 게 페이지 구조들이랑 뭔가 이제 버추얼 메모리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버추얼 메모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페이지 폴트와 그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것 같습니다. 합니다.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왔는데 이제 저번 거 보면은 페이지 폴트 일단 이 핸들러 여기를 봤을 때 페이지 OS에서 결국은 그 페이지 폴트가 뭐냐,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 안에서 이제 그 버추얼 메모리라는 거가 실제 메모리, 피지컬 메모리보다 더 큰 로지컬한 메모리,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더 많이 쓴다고 가정을 하고 그 실제 메모리, 즉 그거보다 디스크를 좀 더 활용을 해서 필요한 페이지를 메모리에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실제 그 메인 메모리보다 더 크게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즉 프로그램을 익스큐션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디맨드 페이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필요한 페이지만 메모리에 올리는 기법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페이지가 레퍼런스 될 때 페이지 테이블에서 밸리드인지 이게 이제 메모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인밸리드와 밸리드 비트를 걸어 놔가지고 만약에 인밸리드 비트인 놈이 레퍼런스가 됐다. 그래서 나 이거 쓰고 싶어 하는데 야 메모리 없잖아.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켜서 없습니다.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가져와서 페이지 테이블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인밸리드 레퍼런스일 때. 근데 인밸리드 레퍼런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잘못된 주소, 그러니까 애초에 이상한 주소라든가 프로텍티드 주소, 예를 들어 OS 주소라든지 그런 건 프로세스 종료하는데, 이게 그 세그멘테이션 폴트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겠죠? C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나오게 되는 에러 중에 하나, 뭐 그런 거 관련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메모리 없는 이제 페이지일 경우 결국 이제 이게 페이지 폴트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다음 단계를 보면은 비어있는 프레임을 먼저 찾습니다. 즉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제 메모리에 있는 실제 그 페이지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비어있는 프레임을 찾아서 메모리에 있는 페이지를 올릴 공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없다면은, 근데 웬만하면 다 없죠. 왜냐하면 메모리를 다 충분히 보통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면 교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비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오늘 중심적으로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에는 그 디스크 IO 중에는 미드 해옴. 오케이.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의 리드를 이제 해오는 과정인데, 요럴 때는 결국 디스크 IO가 발생하죠. 왜냐면은 교체 알고리즘에 있었으니까 디스크에서 있는 페이지를 로드를 해오니까 이때 디스크 IO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에서 봤던 내용이죠. 블락을 시켜서 해당 프로세스를 일단 블락을 시키고, 디스크 IO 끝나면, 그러니까 웨이팅으로 했다가 다시 웨이팅 끝내가지고 그거를 레디 큐 안에 넣고 끝나면은 엔트리를 밸리드로 변경. 다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디스패치를 시킨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키는 인스트럭션을 다시 실행시킵니다. 딱 이제 요 동작이 페이지 폴트에 대한 핸들링 과정이다. 디맨드 페이징일 때. 그래서 더 이어서 보면요, 오늘 한 거를 좀 봅시다. 페이지 폴트 웨이트 결국 0. 그래서 페이지 폴트 웨이트는 확률이기 때문에 사이죠. 0과 1.0 사이인데, 이제 0일 때는 결국은 뭐냐? 페이지 폴트가 없다. 그러니까 no page faults, 즉 모든 페이지가 다 메모리 안에 있다. 아주 좋은 한 상황인 거죠. Every reference is fault니까 우리가 목표해야 될 거는 저 페이지 폴트 레이트를 줄여야 됩니다. Effective access time? eat 아닙니다. 먹다 아니죠. EAT입니다. 아무튼 EAT L-P 곱하기 memory access time 플러스, 그렇죠. 이게 봤듯이 이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 레이트니까 메모리 액세스 타임, 요게 이제 페이지 폴트가 없을 때 이게 기본 메모리에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페이지 폴트 발생하면 페이지 폴트 타임을 이렇게 곱해준다. 근데 약간 이제 뭔가 요거가 환경에 따라 좀 다를 텐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DDR4인지 이게 보면은 DDR4 DDR 몇인지에 따라 다른데 200 나노세컨드. 나노세컨드면은 그 몇이야? 나노세컨드.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9승 세컨드였죠. 굉장히 메모리 액세스 타임은 짧습니다. 근데 보면은 average page fault time이 8ms라고 하네요. 근데 요거는 이게 공이 몇 개야? 굉장히 많죠. 800만 나노세컨드, 즉 8밀리언 나노세컨드입니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EAT를 계산을 해보면은 1-P 곱하기 그 부분이었죠. 1-P 곱하기 200 플러스 요거였는데, 그래서 요걸 결과를 해보면 799800P가 됩니다. 근데 만약 if 결국 페이지 폴트 레이트를 우리가 0.001이라고 하면은 EAT는 8000 나노세컨드로 8200 나노세컨드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은 유사시킬 수 있죠. 근사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페이지 폴트가 이걸 진짜 줄이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왜냐면 이게 너무 크네요.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왜냐면 디스크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 원래는 200 나노세컨드였는데 8200, 그러니까 40배 느려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페이지 폴트 레이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을 좀 보면은 결국 이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가 나오는데요. 오케이.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봅시다.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find page not really in use, swapping out. 그러니까 이게 별거 없죠. 그냥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면 결국 swap out을 시키고 good page replace 말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좋은 good page replacement 알고리즘은 무엇을 의미하냐? 페이지 폴트 레이트를 줄이고 오버헤드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result in minimum number of page fault 이거겠죠 아마도. 결국 우리가 이 레이트를 줄여야 되니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locality of reference, 지역성이라는 말인데, 이게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메모리는 군집돼 있음. 그런 건가? Same page may be brought into, 그냥 이제 같은, 여기 나온 정의대로 할게요. 같은 페이지가 계속 사용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일정 시간에 극히 일부 페이지만 집중적으로 reference하는 program behavior. 그러기 때문에 요것 temporal locality, 지역성, temporal locality. 그래가지고 페이징 시스템이 성능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다. 중에 이걸 이유를 얘기해보라 라고 하면은 페이징 시스템이 성능이 더 좋은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이제 로컬리티라는 말을 딱 던져주면 되겠죠 아마도. 같은 페이지가 계속 사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 프로그램을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쪼개 놓는 게 효율이 좋겠죠? 요거 페이지만 메모리에 결국 적재를 시켜 놓으면은. 오케이. 그래서 페이지 폴트 핸들러는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를 포함. 오케이. 이거를 저번에 아마 썼던 늦은 밤.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그 약간 돌려놓고 있었어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네. 늦은 밤 이러고 있네. 아무튼 다시 보면요. 아까 봤었죠? 여기 위에서 보면은 페이지 폴트 핸들러가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비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은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를 스왑 아웃을 시키는 건데, 보통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요것만 좀 잠깐 쓰면은 1번 swap out victim 페이지라고 하네요. 이제 victim이라는 거는 피해자인데, 이제 요거가 그냥 교체할 페이지를 디스크로 보낸다.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방금 뭐야?
촘촘한 페이지 테이프. change to invalid state. 페이지 테이블에 올해 valid 비트를 invalid로 변경. 비었으니까 그다음 다시 이제 swap인 new page. 디스크에서 페이지를 메모리로 가져와서 이런 이제 과정입니다. valid 비트를 valid로 변경. 그래서 해당 프레임의 페이지가 잘 들어 있습니다 하는 걸 이제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플레이스먼트에 대한 정의였고, 좀 더 알고리즘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상적인 알고리즘은 아까 봤듯이 이상적인 알고리즘은 ideal lowest page fault rate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알고리즘은 메모리 reference의 스트링으로 평가 evaluate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reference string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memory reference sequence라고 요 위치에 있는 메모리를 우리가 reference를 할 거예요 하는 거를 이렇게 미리 표로 제공을 해줘서 이제 요거대로 근데 요 예시가 똑같네요. 요게 이제 흔한 그 예시인가 보다. 1, 2, 3, 4, 1, 2, 5, 1, 1, 2, 3,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할 건데 어떤 알고리즘을 쓰냐에 따라 한정된 개수의 메모리가 최대한 교체가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에서 보면 일단 특징, 보통 이제 기본적인 특징, 일반적으로 프레임의 수가 커지면 프레임 수가 크면 페이지 폴트 레이트가 낮아진다. 요거에 대한 표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그림이 있는데 뭐 굳이 그래서 그냥 이제 X축, Y축이 이렇게 있으면 X축이 페이지 프레임을 쓰고 요거는 페이지 폴트 레이트라고 했을 때 프레임 넘버 결국 이렇게 프레임 넘버가 커지면은 페이지 폴트도 당연히 줄겠죠. 왜냐면 프레임은 실제로 메모리의 그 공간 크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프레임 넘버가 많다는 거는 그게 그 공간이 크면 클수록 뭐 교체를 좀 적게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들을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봅시다. FIFO, First in, First out.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Q의 동작과 똑같네요. Q의 동작과 방식이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갔네 가장 먼저 들어온 페이지를 교체를 하는 거고, 즉 이거는 그냥 First in, First out. 그냥 오래된 페이지를 교체. 가장 먼저 들어온 페이지를 교체. 오래된 페이지. 요런 방식. 요게 이제 약간 FIFO 기본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시를 보면은 만약에 3개의 프레임이고 레퍼런스 스트링이 이거일 때는 페이지 폴트가 몇 번 일어나냐? 이거 같은 경우는 오케이. 그래서 9가 되죠. 왜 9가 되냐? 일단은 맨 처음에 1, 2, 3 요거는 이제 페이지 없었으니까 무조건 페이지 폴트를 요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것도 하나 적어야겠다. 처음에 프레임에 페이지가 없을 때도 페이지 폴트로 간주. 그래서 보면은 1, 2, 3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요. 그 다음 4를 해야 되는데 1에서 교체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보자. 예시인데 reference string이 이거일 때 표를 그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1, 3, 4, 1, 2, 3, 4 하고 맨 처음에 이제 이걸 세로로서 일단 이걸 먼저 그려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4, 5 세 칸으로 써야지. 1, 4, 5 2, 1, 3 3, 2, 4 3, 2, 4 자, 일단 1, 2, 3, 4 1, 2, 3, 4 1, 2, 5 3, 4 1, 2, 3 1, 2, 3 4 1, 2, 5 오케이. 이런 식으로 썼구나. 5, 3, 4 일단 여기까지 써주고,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보자. 그래서 맨 처음에 1, 2, 3 넣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 경우를 이제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 이제 9번인데 페이지 폴트가 9번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1, 2, 3 발생하고 그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1이 교체가 되겠죠. 4랑 4가 이제 4, 2, 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1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1이 여기 들어가겠죠. 2랑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은 3이랑 교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5가 들어가면 5는 또 4랑 교체되고 1은 있으니까 넘어가고 2도 있으니까 넘어가고 3은 있으니까 3 되고 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9번이 되는 건데요. 결국 9번이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예시로 만약에 4프레임이 결국은 4개일 때 똑같은 레퍼런스 스트링이라고 합시다. 요거의 예시는 페이지 폴트가 10번이거든요. 요건 이제 다시 보면은 1, 2 아이고 또 왜 이러냐 1, 2, 3까지로 가고 이번에 4칸이기 때문에 세로로 길어야겠죠. 하나 더. 여기 아니야. 1, 2, 3, 4까지는 그냥 넣고 1, 2, 3, 4 넣으니까 그대로 두고 그냥 사실 그냥 해봐야 됩니다. 1, 2까지도 이미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마 5가 들어가겠네요. 5가 하고 1 교체했으니까 1 넣어주고 다시 2 넣어주고 3 넣어주고 그다음에 또 없으니까 4 넣어주고요. 5 넣어주고요. 그래서 지금 총 몇 개입니까? 10번이죠? 이상하네. 프레임이 아까 봤을 때 프레임이 되게 넘버가 크면 클수록 페이지 폴트가 줄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3이고 여건 4인데 얘가 더 10번으로 더 많았죠. 그래서 요런 같은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벨라디스의 아노멀리? 벨라디스 아노멀리 이게 이제 예외라는 뜻을 갖고 있는 뜻인가 봐요. 벨라디가 뭔가 이걸 발견했나 봅니다. 벨라디 님이.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 수가 증가했는데 페이지 폴트 레이트가 증가하는 현상을 이런 거라고 합니다. 영어를 좀 이거를 읽어봅시다. Belladie's anomaly. 변칙 예외. 벨라디's anomaly. Belladie's anomaly. 오케이. 벨라디의 변칙. 이런 변칙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거가 이 뭔가 요거를 엄청나게 큰 데이터셋으로 생각하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보이지만은 사실 이걸 페이지 프레임 넘버가 개수니까 요거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사실 이런 듯한 느낌들이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이거를 다시 그려보면은 아까랑 똑같지만은 프레임 넘버랑 페이지 폴트 그래서 이게 아까 봤던 1, 2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4, 5 벨라디의 변칙을 나타내게 돼야 되니까 페이지 폴트가 1일 때랑 2일 때는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직접 측정을 해봤을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4일 때 살짝 이렇게 올라가고 5 그리고 6일 때도 뭐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뭔가 이게 결국 FIFO를 썼을 때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FIFO가 아니더라도 이런 현상이 있다. 자, 그래서 최적의 알고리즘 옵티멀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를 보면요. 결국은 가장 나중에 사용될 페이지를 교체하는 게 옵티멀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앞으로 지금 교체가 여기서 여러 개 일어나는 게 아까 여기 구간이었잖아요. 5를 넣었는데 1을 넣기 시작하면서 뒤에 1, 2, 3, 4가 연달아 나오는데 5 하나 여기 1을 들어갔다고 교체 이렇게 일어나 버렸으니까 그냥 가장 나중에 사용될 페이지를 먼저 교체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금방 사용될 거는 일단 놔둔다는 느낌으로 가면은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옵티멀한 이유가 있죠.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 왜냐면은 이제 요거는 그 일반적인 컴퓨터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고 예를 들면 이제 MP3라든지 or 뭔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가 아니라면 뭔가 예측이 불가능하죠. MP3 같은 경우는 뭔가 그 곡들이 있고 되게 단순한 동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요것도 근데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옵티멀한 거는 그래서 옵티멀한 예시를 좀 보면은 이게 얼마나 좋아지냐면은 아까는 FIFO였죠. 근데 요걸 보면 3프레이즈 레이트고 1, 2, 3 요걸 그대로 썼을 때 7번 아니죠. 6번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아니 4개네. 4로 하고요. 6번. 얘 왜 자꾸 못 읽냐? 1, 2, 3, 4까지 하고 요거가 5, 4. 그래서 1, 2, 3, 4까지 일단 넣죠. 그 다음에 1, 2 그대로 쓰고 5를 이제 어디다 교체를 하냐? 가장 나중에 해야 할 애가 뭘까요? 1, 2는 이미 있고 결국 1, 2, 3, 4 중에 가장 나중에 쓰는 애는 4죠. 그러니까 4를 교체를 해줍니다. 이렇게 5로 교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그대로 쓰고 이제 4는 또 어디다 교체한다? 뒤에 5가 또 있기 때문에 5 쪽에서는 안 하고 일단은 뭐 뒤에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주면 되겠죠. 6번이 발생한다. Used to measuring how well algorithms perform optimal low.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이 옵티말 알고리즘은 이제 측정을 할 때 즉 페이지 폴트 레이트의 뭔가 로어 바운드 최소 페이지 폴트 레이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이제 나오는데 LRU, Least Recently Used.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장 아니지. 오케이. 이제 최근에 사용한 페이지는 다시 미래에도 사용될 확률이 높다는 걸 뭔가 이용을 해서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페이지를 교체한다. 그래서 P4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들어온 페이지, 즉 프레임 내에서 오래된 페이지를 교체를 해주는 걸 의미하고 요거는 사용된 거, 그래서 업데이트를 좀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또 보면은 이그샘플을 바로 보는 게 편할 것 같죠? 4프레임스로 하고 레퍼런스 스트링 그대로 두면 페이지 폴트가 8번이어야 되거든요. 페이지 폴트가 8번 줄었습니다. 어떻게 줄었냐? 이거를 좀 작성을 해보면 자, 먼저 이거 칸만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일단 1, 2, 3, 4가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스트 recently use니까 뭐야? 먼저 가장 이제 1 그대로 얘 넘어가고 이제 5가 들어가는데 1, 2가 사용이 됐죠. 그러면 3, 4 중에 가장 또 나중에 사용된 거는 3이죠. 그러니까 3에서 교체가 되겠습니다. 5 이렇게 교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5 했고 1, 그 다음에 이제 1이 들어가는 공간은 그대로 되고 1, 2까지도 되고 이제 3 또 하려고 하는데 3이 없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1, 2 사용됐으니까 4가 교체가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 5 3 넣었는데 4, 5 4, 5를 다시 쓰네요. 4가 금방 나오고 그러면 이제 뭐야 1, 2 썼고 3까지 썼기 때문에 이제 5에서 얘가 이제 4로 변경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시 5면은 또 이제 뭐야 이번에 1, 2, 3, 4를 썼기 때문에 1이 교체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5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요거 순서를 알아보기가 좀 힘드니까 칸을 하나 더 붙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칸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그냥 숫자를 다 쓰는 게 낫겠다. 요거 여기 나온 대로 한 이유가 있네. 5, 3, 1, 2, 3, 1, 5, 5, 2, 4, 3 됐다. 그래서 교체되는 부분을 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느낌표를 달까요? 좋네요. 아니면 우리 색깔을 부여를 할 만한 애가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좋죠. 이렇게 교체된 거 확실히 표시가 되니까. 오케이, 맨 처음 단계. 그래서 기본 4개에다가 4번, 그래서 8번이다. 근데 이제 요거를 임플리메이션을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LRU를 한다고 해서 그냥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임플리멘테이션 이걸 보면은 즉 레퍼런스 타임이 각 그 페이지마다 저장이 돼야 되는데 레퍼런스 타임이 각 페이지마다 저장되어야 한다. 근데 또 이제 페이지 with oldest reference time을 교체를 하고를 찾아야 함. 서치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결국 too large space and time overhead. 이 서치를 해야 되는 거랑 reference time 이 시간 데이터를 페이지별로 저장을 한다? 너무 크죠? 시간 데이터 자체가 비트가 굉장히 많으니까 뭐 2020 몇 년도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넣으면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시간 데이터 값이 이거랑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약간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approximation 알고리즘
근사하는 알고리즘. 비슷한데, 그러니까 비슷한 효과인데 좀 약간 사뭇 다른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LRU의 어프록시메이션 쪽을 볼까요? 그래서 뭐 어떤 걸 하냐? 카운터 임플리멘테이션. LRU 임플리멘테이션. 그래서 카운터 임플리멘테이션 두 개가 있습니다. 카운터 임플리멘테이션이랑 스택 임플리멘테이션. 카운터 임플리멘테이션은 이제 보면은 모든 페이지 엔트리가는 카운터를 가진다. 그래서 페이지가 레퍼런스 C 카운터가 아니죠. CPU 클락 뭐 그런 거 클락이 증가되는데 만약에 이제 페이지 A가 레퍼런스 될 때 A의 A's 카운터는 클락 A의 카운터의 클락을 그냥 이렇게 하자. 이게 넣는다. 그래서 가장 작은 카운터를 가진 페이지를 교체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클락 같은 거는 그냥 심플한 인티저인가? 아무튼 그냥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런 시간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클락으로 구현이 됐습니다. 레퍼런스 될 때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택 임플리멘테이션을 또 보면은 스택의 페이지를 저장. Give a stack of pages. 스택의 페이지를 저장하고 요거는 이제 간단하죠. 스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그 이전 후입 때 설명을 했는데 건초 더미죠. 그러니까 이건 OS니까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last in first out이니까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애가 먼저 나가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스택의 페이지를 저장을 해서 이제 페이지가 레퍼런스 C 스택에서 재고 푸시. 그러니까 그냥 탑으로 move to the top.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이제 레퍼런스 되면은 이 친구를 이제 제거를 해가지고 스택에서 제거를 해주고 다시 이제 이 위로 올려준다. 요거죠. 그렇게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게끔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결국은 뭔가 교체 시에 서치를 안 해도 된다. 왜냐면 가장 위에 있는 탑을 교체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스택은 이런 식으로 페이지도 그냥 이제 없애고 제거 후 푸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게 LRU 임플리멘테이션이고 근데 이제 요거가 오버헤드가 좀 있다고 하네요. 잠깐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LRU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들을 볼까요? 라고 하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나갔네요. 뭐야 40분도 안 되는데? 하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무튼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그 뒤에서 이어서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리얼 타임 값을 넣는 거는 너무 바보 같은 임플리멘테이션이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요거 자체만으로도 이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여기 카운터 임플리멘테이션에서도 결국은 타임 오버헤드가 생기죠. 여기서 서치해야 되는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페이지 테이블 엄청 큰데 스택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도 사실은 요것도 엄청 뭔가 메모리적으로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요것만 좀 이 GPT한테 물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프록시메이션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아래 두 개의 구현도 오버헤드가 크다는 말인가요? 아직 안 갑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일정한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이건 참조 시간을 정확하게 하는 거고 내가 이게 시간 데이터라고 굳이 뭐라고 할까? 이제 메모리랑 타임 오버헤드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스택에서 찾아 제거하고 맨 위로 올려야 됩니다. 페이지를 스택에서 찾아서 제거한다. 요게 아마 오래 걸리겠네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은 아니고 이게 임플리멘테이션이고 얘네들은 그래서 근사 알고리즘은 완벽하게 최적의 해를 찾는 대신 요구사항을 줄이면서 예를 들어 LRU 근사로 사용한 EQ 알고리즘이나 Least Frequently Used 그래서 Least Recently Used가 아니라 LFU
least frequently used. 빈도수. 가장 적게 frequently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최근에 사용한 것들은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을 내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천천히 오늘은 나갔던 것 같고, OS는 재밌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여기까지 녹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